바쁜 하루를 버텨내는 현대인들. 오랜 시간 앉아 일하고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 몸의 기둥 척추는 점점 더 큰 부담을 견디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쳐온 통증.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이런 머리 고개 숙이면 이 머리 떨어지려고 그래. 너무 아파. 이리저가 좀 찌릿하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만지기도 하거든. 여기 이제 이래. 허리 부분에 찌릿찌릿한 통증하고 그다음에 칼로 찌른 듯한 이런 통증이 요통이 많이 있어서 출산하고 허리가 안 좋아져서 이제 그게 허벅지까지 방사통이 생겨가지고 방문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해 10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층이 허리와 무게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현묵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알다시피 우리가 허리, 목, 디스크 질환이 가장 흔하죠. 이제 디스크 역할은 이제 완충 역할이 가장 크죠. 그런데 이제 변성이 오게 되면은 그 수액 성분 중에서 수분 성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많이 딱딱해지고 탄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표면이 자주 찢어지게 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허리가 이제 아파서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겪게 됩니다. 이제 환자들께서는 디스크 에어 얘기를 하면은 보통 탈출증을 많이 연관을 지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너무 걱정이 앞선 경우고 가장 이제 척추 질환하는 의사 입장에서 흔하게 보는 경우는 디스크의 변성으로 인한 허리 통증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이제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직업력, 보통 사무직들 이제 많이 이제 앉아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허리 입장에서 특히 디스크 입장에서는 이제 앉는 자세는 사실 이렇게 권해드리는 자세는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노출됐을 때, 즉 직업력과 연관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자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본인은 정말 취미생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됩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물론 목도 아프겠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보시는 경우는 이제 상지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견갑골 부분의 통증 그런 경우도 흔하고 후두통이라든가 이제 양 측면의 통증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정말 이제 안구 주변이라든가 우리 이마 앞까지 전두부까지 통증을 갖고 오신 분도 상당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만약에 병이 생긴다 하면은 양쪽 엉덩이, 엉치라든가 이제 허벅지, 종아리, 심한 분들은 이제 발가락까지 이제 통증이 이제 뻗치고 혹은 뭐 시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된 환자나 악화된 환자의 경우는 화끈화끈한다, 시리다, 차갑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계단 올라갈 때 자꾸 신발이 걸리적걸리적 합니다. 뭐 까치발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런 경우는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안정. 보통 기간은 약 1 내지 2주 정도를 저희가 안정을 권해드리고 첫 번째 안정과 경과 관찰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어떤 물리 치료, 재활 치료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효과가 없거나 혹은 환자 통증 자체가 너무 이제 심하고 극심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사 치료 방법은 신경 차단술이라는 우리가 주사 치료 방법이 있는데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우리가 내원하는 횟수도 적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치료 중에 한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에 대한 효과가 또 미흡하거나 호전도가 없거나 아니면 병세 자체가 더 안 좋은 분들은 내시경을 사용해서 굉장히 최소한으로 이제 수술을 이제 이루기 때문에 보다 더 간단하게 그리고 또 치료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수술 기법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은 윤지호 어머니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뒤통수의 통증과 목을 타고 어깨까지 이어지는 뻐근함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여러 차례 주사 치료도 받아봤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호전은 없었는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10년 넘었어요. 넘고. 그리고 이런 머리 고개 숙이면 이 머리 떨어지려고 그래. 너무 아파. 이리저가 좀 찌릿하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만지기도 하거든. 여기 이제 이래 아파가지고 계속 주물르고 만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은 또 주사 주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하고 나면 또 좀 완화가 돼가지고 좀 견딜만 하고 운동 다니고 몇 년간 그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니까는 또 안 돼가지고 그걸 우리 큰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우리 큰아들 여기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윤주호님은 이전에도 그 두통, 특히 이제 후두통이라고 그러죠. 네.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그와 관련된 증상 검사를 했고 네. 목에 이상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해서 이제 목에 대한 걸 설명드리고 치료를 해서 네. 잘 이제 지내시고 하셨는데 다시 또 최근에 좀 불편해서 좀 내원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도 엑스레이가 보면은 이제 경추에 뭐 다양하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누가 봐도 그냥 목이 그냥 기둥이죠. 그냥 일자목이지. 일단 환자들이 네.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배열이 거기서 네.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병적인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환자가 네. 느끼는 거는 통증이에요. 통증. 이제 경추에서 이런 퇴행성 변성에 의한 골극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신경공 협착도 이제 있으셨고, 그래서 치료는 치료입니다. 오늘도 이제 치료해야지. 치료할 게 있어요. 네, 치료해야지. 아시죠? 오늘 뭐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소염 치료 오늘 한 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치료 하시고, 그렇죠? 네. 치료실 가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이분께서는 일단 두통입니다. 두통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후두통입니다. 후두통이라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뒤통수를 마개를 하겠죠. 이전에 타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좀 받으시고 또 주변에서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나름 환자께서 관리를 하고 오셨는데 이 통증이 완벽히 해결이 안 돼서 저희 병원에 최초 내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환자께서 이제 두통이 힘든 증상이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머리 검사 그리고 목 검사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했었고 경추 신경 차단술과 또 초음파 주사 시술 요 치료를 2, 3주 정도 치료를 받으셨고 잘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최근에 다시 재내원을 하셨는데 그때보다는 증상이 좀 달랐습니다. 두통은 없으신데 오른쪽에서 승모근 부위가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내원을 하셨고 바로 동일한 치료가 들어갔고 증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주사의 위치, 즉 치료의 위치가 서로 달랐던 점은 있었습니다. 시술실에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의료진은 시술이 이루어질 부위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확인하는데요. 시술 위치도 꼼꼼히 살피고 소독도 철저히 진행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신경 차단술 중에서 후지 내측지 차단술입니다.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이제 시술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으로 빠지는 나들목 톨게이트가 있죠. 거기를 치료한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통원치료 환자들이 있을 때 굉장히 흔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초이스, 그래서 그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험 한번 봅시다. 온. 따끔합니다. 온. 한 번 더 따끔. 자, 따끔. 지금 괜찮으시죠? 의료진은 방사선 영상을 보며 시술 위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자극을 줄이고 통증 완화를 돕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계세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시술 굉장히 무난하게 잘 끝났고요. 사실은 신경이 여기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는. 근데 우리 인체에서도 신경에서도 우리 이제 작은 신경들이 지나가는 위치는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주사를 보다시피 이제 위치를 시켜가지고 요 위치에다가 이제 염증 치료를 먼저 하게 돼요. 우리가 치료했을 때는 정말 무난하게 잘 이렇게 마무리된 그런 시술 사례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주사 치료가 동일합니다. 간단한 샤워 이상으로 그런 활동을 물을 접촉하는 경우죠. 왜냐하면은 이제 피부에 감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격한 활동, 운동, 그다음에 음주 이런 것들은 사실 시술 당일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요 환자는 거의 치료가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지금 아마 다음 주 외래 오시면은 아마 치료가 종결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때 환자 증상을 물론 확인은 돼야겠지만 지금 아까도 오늘 만났을 때 약간 일부 관절 주변부에 통증이 좀 있긴 하셨어요. 뭐 근육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제 그 부위는 환자가 증상이 좀 더 있다면은 제가 다음 주에 초음파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 모이고 재밌는 데 있으면 가서 모여서 막 놀고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김철우 씨는 1년 전부터 허리 통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힐 때마다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반복되면서 일터에서도 일상에서도 불편이 커졌습니다. 제가 직업이 시설관리 쪽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거나 물건을 들거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허리 부분에 찌릿찌릿한 통증하고 그다음에 칼로 찌른 듯한 이런 통증이 요통이 많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물건을 들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가정생활을 할 때 이렇게 허리를 굽힐 때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생활에 좀 피곤함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시설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보다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예전에는 네. 굽히지도 못했는데 네. 이게 치료받고 나서 이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여전히 뭐 엉치라든가 엉덩이나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데 당기고 어떤 시리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약간 찌릿찌릿한데 네. 참을만 합니다. 여전히 왼쪽으로 좀 증상이 있으세요? 네네. 그러시구나. 그래도 우리 환자분은 우리가 이제 정밀 검사는 아니지만 이미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여기는 이제 4번 디스크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5번 디스크 공간인데 이렇게 지금 제 손가락 2개 여기는 이제 잘 들어가는 공간이 되죠. 근데 여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5번 디스크가 일단 변성이 돼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허리 엑스레이 검사예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활동을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쉬운 말 그대로 뭐 삐끗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태위태한 이제 상황의 허리죠, 이거는. 오늘은 환자분은 주사 실수는 따로 없고요. 오늘 도수 재활 치료했던 날이니까 사실 뭐 굉장히 좀 많이 부드럽죠, 지금 현재.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생하셨고 일상생활 또 복귀하셔서 허리 잘 많이 아껴주시고 앞으로도 크게 아프지 않고 아마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분은 허리 통증, 요부통을 주소로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는 환자인데 낮에는 육체적인 활동이 많고 또 이제 외근이 끝나면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서 또 적지 않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그런 크게 2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 환자였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어떤 다리 저림이라든가 어떤 하지 쪽에 신경 증상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엑스레이 검사를 일단 진행을 하고 허리 엑스레이 결과 5번 디스크 공간에 디스크 변성이 인해서 우리 추간판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고 정상적인 것이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허리를 쓰고 무리한 힘이 쌓이면 젊은 나이에도 디스크와 척추 관절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철우 씨 역시 이런 부담이 쌓이면서 통증을 겪게 됐습니다. 일단 나이 드는 과정에서 과활동 그리고 잘못 쓰는 경우, 그래서 잘못 쓴다는 경우는 말 그대로 허리에 안 좋은 자세 혹은 무리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가해졌을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등을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소파에 걸다 앉듯이 쭉 엉덩이를 빼고 앉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환자가 디스크가 점점점 장시간적으로는 상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환자가 초반에 굉장한 허리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당일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신경염증 주변부에 소염제 약을 충분히 사용을 하였고 이후에 이제 약물 치료와 최대한 안정을 꾀하면서 증세를 관찰을 했었죠. 그렇지만 통증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바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께서는 2일 정도 지나서 다시 내원을 하셨고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진행을 해줬고 이후 도수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통증이 매우 호전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당시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점이라 한다면 현재는 약 2 내지 3점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돼서 지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긴장해 있던 허리와 주변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도수 치료가 진행됩니다. 도수 치료는 척추와 관절, 근육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움직임의 불편을 줄이는 치료인데요. 굳어있는 부위를 하나씩 풀어가며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돕는 과정이 차분하게 진행됩니다. 주사 치료를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꼭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이 통상적으로 물리치료, 그다음에 도수 재활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저희가 추천을 해드린 이유는 주사의 어떤 이제 투약받은 부위가 조금 더 흡수력이 좀 우수해진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잔존 증상과 잔존 문제가 한두 가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환자의 증상이 많이 경감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치료를 많이 권장합니다. 치료하고 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수그리는 동작을 못 했었는데 이제는 통증도 없고 해서 수그리는 동작도 잘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이런 물건을 들거나 그다음에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이런 할 때 통증이 없어져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시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술에 관련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저같이 허리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어야 할 출산 뒤 찾아온 척추 질환으로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유미 씨. 2개월 전 시작된 왼쪽 엉치 통증은 어느새 종아리를 지나 발가락 끝까지 날카로운 전기를 보내듯 번져갔습니다. 출산하고 허리가 안 좋아져서 이제 그게 허벅지까지 방사통이 생겨가지고 방문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허벅지 뒤로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경련이 자꾸 일어나서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일단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주저앉아야 되니까 많이 위험해서 일단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유미 씨.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네. 얼굴이 오늘 되게 밝으시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 유미 씨 오셨을 때 왼쪽 엉치통이랑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있으셨어, 그치? 네. 나이는 아직 젊은데 질환 내용으로서는 정말 어느 정도 좀 병이 진행된 거 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셨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통증은 거의 80% 이상 감소됐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존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제 치료하고 있고 이제 오늘 치료 이제 종결을 하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초음파 네. 주사 시술 마지막 치료할 거고 네. 오늘 이제 한 번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제가 주사를 놔줄 테니까 네. 이제 초음파실 가서 주사 맞고 네. 오셔서 설명 한 번만 다시 간략히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러면 치료실 가서 봅시다. 네. 박유미 환자는 허리 통증도 문제가 있었지만 엉치 쪽으로 그리고 허벅지와 다리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을 많이 힘들어했던 여성 환자였습니다. 방사통이 이제 심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당일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눌리는 신경 주변에 염증을 제거해주는 목적 치료를 하게 되었고 허리 요추부에 근육통과 또 불편한 점이 동반되게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음파실에서 우리 프롤로 주사라든가 혹은 인대 강화 주사 그런 주사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큰 문제 없이 잘 치료에 대한 결과도 우수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마무리 치료 단계로서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환자는 저희가 초음파 시술실에서 초음파를 사용해서 문제가 있는 부위, 신경이라든가 특히 관절과 인대 주변의 염증 치료를 초음파실에서 하게 됩니다. 초음파 시술을 위해 시술센터를 찾은 유미 씨. 여기 보니까 관절 주변에 네. 이쪽 왼쪽이고 이쪽 오른쪽 방향이었는데 우리 처음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약제 추가적으로 두 번째 투약되면 거의 대부분 요거 호전될 거예요 이제. 그렇죠? 초음파로 시술 부위와 주변 구조를 세심하게 확인하며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주변을 정확히 찾아가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자극을 줄이고 통증 완화를 돕습니다. 치료 후 유미 씨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 한때는 불편하고 조심스러웠던 움직임이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졌는데요. 회복은 이렇게 일상의 순간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보다 그 경련의 빈도도 줄어들고 아기가 지금 10kg인데 무게도 훨씬 무거워졌는데도 앉는데 더 무리도 없고 산책하는데도 너무 편안해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제가 허리를 많이 굽혀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냥 손 잡고 많이 걸어 다니고 싶어요, 아기랑. 뭐 인체의 다른 곳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허리나 이제 목이나 이제 척추는 몸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 대들보가 무너지거나 또 병이 생기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통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그것을 간단한 근육통이나 간단한 허리 염자로 치부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주의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특정 나이 이후에 발생하는 허리 증상, 목 증상 혹은 팔다리 증상이 생기게 된다면은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의 선생님하고 잘 상담받고 초기 진료, 초기 진찰 잘 받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잘 유지하시면은 매우 만족하고 또 진료하는 입장에서도 보람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척추 건강은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방치하지 말고 빠른 진단과 치료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칙칙하고 생기 없는 피부, 탄력을 잃고 처진 윤곽선, 흔히 노안이라고 불리는 이 고민은 중장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20대, 30대에서도 피부 노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일단 색소랑 심부보 처짐 그게 두 개가 제일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기미하고 칙칙한 피부하고 이 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심부보라고 생기는 그게 제일 부하게 나오는 부분들이나 이 볼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저는 보기가 좀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조금씩 탄력을 잃고
주름과 처짐, 칙칙한 피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피부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원인을 알고 미리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의 원인과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더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위한 동안의 비결을 전수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결국에는 한 20대에서 그러니까 25세 정도까지는 콜라겐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25세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 1년당 한 1%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콜라겐 양이 줄고 결국에는 탄탄하던 피부가 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름이 생기고 처지고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노화가 된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인성 노화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외인성 노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선크림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서 사람의 체질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드름이 많이 일어나서 염증이 일어나면은 피부가 공격을 받은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잘 늘어지게 됩니다. 처지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여드름이 심했던 사람들이 처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자국이나 색소 여러 가지 이런 흉터 이런 것들이 노안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피부가 깨끗하게 매끈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볼 때 이제 색소성 질환들 우리가 잡티들이라고 하죠. 표피성 잡티들이 있거나 또는 기미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상이 어두워지고 젊은 나이지만은 나이 때보다는 더 노안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 관리라는 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가 있고 실제적으로 돈을 들여서 어떤 전문적인 곳에 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선크림 잘 바르시고 세안하실 때 가장 자극을 줄이시는 물 세안하시고 근데 결국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해서 젊은 나이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이 줄어들기 이전부터 콜라겐의 양이나 그런 염증이 생기는 부분을 해결하거나 나빠지는 요인들을 해결하면은 더 나은, 더 좋은 지금의 젊은 얼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목요일 오전. 오늘 병원을 찾은 이희정 씨는 운동선수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 누구보다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반복된 운동과 태닝은 그녀에게 색소와 탄력 저하라는 고민을 남겼는데요. 그녀의 고민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이제 피트니스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트레이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태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잡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기고 또 땀도 많이 흘리고 모공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양쪽 비대칭이 조금 있었거든요. 심부볼 좀 처짐이 있었는데 사진 찍으면은 이제 오른쪽을 찍든 왼쪽을 찍든 좀 균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쪽 심부볼이 좀 터졌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는 사진 좀 잘 안 찍고 왼쪽만 좀 많이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 고민됐었던 거는 일단 색소랑 심부볼 처짐, 탄력이 떨어지는 거 그게 두 개가 제일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시술 전 3D 메타뷰 시스템을 통한 정밀 분석이 시작됩니다. 얼굴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건데요. 이 정밀한 데이터가 환자 개개인에게 꼭 맞는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어려 보이고 피부가 계속 좋게 유지된다는 거는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볼살이라는데 앞쪽에 볼살이 있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턱 쪽 뒤쪽에 있는 볼살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다 똑같다고 두 분 다 저도 똑같이 볼살 때문에 왔어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맞춤 치료, 맞춤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그래 관리 계속 받으시는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환자분이 처음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거든요. 보면은 이제 트러블도 잘 일어나고 그리고 환자분 계속 이제 운동을
하시고 하시니까 맞아, 그때 태닝 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태닝 자체가 피부를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벽도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예민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트러블이 이렇게 많이 생기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 와서 뭐 토닝도 받으시고 리프팅도 받아보신 적도 맞아요. 있으시고 필링을 이용한 관리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피부 장벽도 좀 회복돼가지고 트러블도 좀 덜 나게 만들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조금 밝아지는 느낌도 들고 맞아. 거기다가 결도 좀 개선되는 느낌이 들고 이러면서 좋은 것 같아서 오늘도 3가지 파장이 나오는 다이오드 레이저 리프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깥 외부 생활도 많고 거기다가 이제 선수로 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선수 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좀 근육이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태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반복적인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피부 장벽이 많이 부서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내원해서. 그래서 피부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붉은 자국도 있고 착색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분의 맞춤 치료를 하려고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본인이 원하신 거가 이제 리프팅이었습니다. 리프팅이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환자 상태 장벽도 좀 좋아지면서 그리고 환자분이 태닝을 하시니까 좀 환해지면서 거기다가 원하시는 리프팅 맞춤으로 첫 번째 시술했던 게 결국에는 아까 다중파장의 다이오드 레이저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얼굴이 환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저 피부 상태가 좋아 보이려면 환해야 되고 그러면서 약하게 치료하면서 피부 탄력이라든지 피부 결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이제 토닝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술을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장비가 나왔을 땐 제모 레이저입니다. 제모 레이저. 그 파장이 긴 파장을 가지는 755, 810, 1064 나노미터의 빛의 파장 3가지가 동시에 조사되는 레이저 장비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긴 파장은 피부에 들어가면서 열에너지를 발생할 수가 있다. 열에너지가 발생하면 콜라겐이 생성되거든요. 그런 원리로 이용해서 탄력이나 피부 리프팅을 할 수가 있겠다.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파장 3개는 그 색소라든지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밝아지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붉은 자국들도 없앨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오늘 희정 씨가 받는 시술은 탄력 개선 시술인데요. 3파장 다이오드 레이저를 한 번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표피에서 진피, 더 깊은 층까지 서로 다른 깊이를 목표로 해 미백과 탄력, 얼굴 윤곽 효과를 함께 개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레이저는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열을 전달해 피부 컨디션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관리형 리프팅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일부러 열 에너지를 가한 시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 손상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뭔가 충격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에 충격을 피하는 걸 해야 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 좋고 음주 당연히 안 좋고 그리고 심한 운동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안 해야 되나 되게 그냥 보통 한 일주일 설명드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모공이 늘어나는데 모공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속건조가 좀 심한 편인데 속건조도 많이 잡혔고 그리고 색소나 이런 것도 이제 저는 화장을 안 해서 좀 이렇게 도자기 피부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많이 개선돼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8년 전 병원 개원 초기부터 꾸준히 피부 관리를 이어오고 있는 박지연 씨. 색소와 탄력 저하라는 복합적인 고민 속에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세월은 흘렀지만 피부는 오히려 더 밝아지고 탄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가씨 때부터 얼굴에 주근깨가 있었고 그 얼굴 볼살이 많아서 그 걱정이었는데 그게 좀 그냥 그때는 화장으로 젊어서 가려졌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기미가 더 이렇게 색깔이 더 진해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도 떨어지니까 심부볼도 생기고 사람들을 만날 때 저 눈을 보는데 그 눈길이 이 턱선을 보거나 아니면 주근깨를 보는 것 같고 기미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경이 쓰여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토닝 하시고 괜찮으셨어요? 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2018년부터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피부에 있던 여러 가지 색소 성분들이 네. 없어지고 색소가 보이는 게 안 보이고 네. 제가 볼 때 추천드릴 수 있는 시술은 네. 아래쪽을 어려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고강도 집속 초음파,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초음파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시술을 받으실 거고 피부도 수축시킬 수 있는 고주파를 주면서 중안면과 그리고 상안면을 리프팅을 시키고 하안면은 줄여서 리프팅을 시키는 시술을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한 5살에서 10살은 어려 보이지 않을까. 피부 자체는 누가 봐도 좋다고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실 거고 오늘 그런 시술을 받아서 네. 조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준비되면은 네.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예, 예. 아, 박지현님은 처음 딱 내원하셨을 때는 그냥 자기는 색소가 문제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싶어요. 로 내원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꾸준하게 이제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잡티도 제거해드리고 기미도 제거해드리고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토닝이란 거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열 에너지까지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결까지도 개선할 수 있게 그렇게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지연 씨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바로 항노화에 있는데요. 단순히 주름을 가리는 것을 넘어 피부 본연의 재생 능력을 깨우고 근육의 탄력까지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에 항노화를 시술을 한다면 다 리프팅에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요 처진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아니라 피부 전반에 뭔가 상태가 좋아지게 만드는 게 항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는 주사제도 있고 수분을 많이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사 시술이 또 보톡스는 다 아실 겁니다. 뭐 주름이 덜 지게 만들면서 골진 주름이 안 생기게 만들면서 동안 시술, 동안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주사 시술에 많이 치중을 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부르는 초음파 리프팅이 있는데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피부 내에서 열점을 만듭니다. 태울 수 있는 온도가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올라가요. 그럼 우리 피부 조직은 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삼겹살 구워 보시면 알겠습니다. 쪼그라들죠. 피부 내 조직들이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면은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그래서 리프팅이 되는 시술이 고강도 집속 초음파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진피나 이런 데 영향을 주면은 콜라겐도 생성이 돼서 탄력까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술이고 두 번째로 이제 할 시술이 그 장비 자체가 두 가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고주파, 당극성 고주파가 나오면서 열 에너지를 줍니다. 진피에. 그래서 피부 탄력이 좋아지게 만들면서 거기에 같이 주행하고 있는 뭐 광대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전두근, 이마에 있는 전두근을 자극하는 신경 자극제를 줘서 수축을 반복하게 합니다. 우리 근육이 수축을 반복하게 되면은 강화가 되면서 이게 리프팅이 일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연 씨는 먼저 3D 메타뷰 시스템을 통해 현재 피부 상태와 탄력 저하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얼굴의 구조와 처짐 정도를 고려한 맞춤 디자인이 진행되는데요. 어느 부위를 어떻게 개선할지 세심하게 계획한 뒤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술은 근육 활성화 리프팅인데요. 피부 겉면이 아닌 근육 조직을 활성화해 얼굴을 지탱하는 힘을 뿌리부터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이어서 리프팅 재생 시술이 진행되는데요. 고강도 집속 초음파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에너지를 전달해 늘어진 조직을 리모델링해 탄력 재생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술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연스럽고 탄탄한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광대 밑에 있는 부위에 볼이 잘 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노화의 한 일종인데
우리가 고강도 집속 초음파로 개선할 수 있냐?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강도 집속 초음파는 3가지의 깊이의 열점을 만드는 팁들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아래쪽으로는 깊은 층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점을 만들어서 조금 달라붙게 만들고, 여기 꺼진 부위는 1.5mm 짜리 팁이 하나 있거든요. 그 1.5mm는 진피 층에서 열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60에서 70도를 주면은 콜라겐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이게 타이트닝이 됩니다. 타이트닝. 그래서 볼 꺼짐에도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집속 초음파 리프팅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술을 마친 지연 씨가 거울 속 얼굴을 살펴봅니다. 오늘 시술은 부담이 적어 피부에 무리를 덜 주면서도 탄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도 꾸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출근을 하거나 직장 동료들이 얘기해 주는 거 보면은 피부가 맑아졌다, 깨끗해졌다, 밝아졌다. 그리고 뭐 제일 많이 듣는 거는 빛이 난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자신감 잡고 저 그런가 하고 이제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김소연 씨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관리의 중요성도 일찍 깨달았다고 합니다. 날씬한 체형에 비해 도드라지는 볼살과 턱선 고민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던 소연 씨. 오늘 그녀의 고민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평소에 볼살 이런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라인 정리를 조금 하고 싶어서 봄맞이 관리도 좀 하러 왔습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미스코리아 친구들도 가르치고 제가 촬영도 평소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하게 나오는 부분들이나 이 볼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저는 보기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전에 2가지 시술을 받으셨거든요.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하고 그리고 3가지 파장을 이용한 다이오드 레이저, 그걸 또 이용한 이제 리프팅 시술을 2가지를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색소를 볼 수 있는 UV 사진 보니까 이렇게 잡티 같은 거 있던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칙칙한 면이 좀 밝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 레이저 같은 경우는 한 1개월마다 계속 하시는 게 좋고, 초음파로 이용한 리프팅 시술은 1년에 한두 번씩 하시면은 아마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는 시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번에 했던 이제 다이오드 레이저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섞어주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시술 받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예전에 2024년 미스 코리아 경남미시고, 외모가 결국에는 직업적으로 결국에는 계속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는 자기 볼살 좀 좋아지고 싶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얼굴에 트러블이 잘 생기고 자국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시술을 해오던 분입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리프팅을 해드렸고, 근데 이제 얼굴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계속 좋은 이 어린 얼굴, 아직 젊으시니까. 그래서 그럼 계속 동안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선택한 게 오늘 할 단극성 고주파 시술입니다. 이게 한 20년 넘게 전에 개발된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6.78MHz라는 고주파를 이용해 가지고, 단극성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진피에 아주 넓게 열 에너지를 주게 됨으로써 그 진피에서 콜라겐의 수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타이트닝이 딱 되고, 이후에는 열 에너지가 한 40에서 45도 정도 이제 진피에 열 에너지를 줌으로써 콜라겐이 계속적으로 시족되면서 콜라겐 양을 유지한다. 그 말이 결국엔 젊음을 유지한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 결 개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의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덜기 위해 수면 마취가 진행됩니다. 특히 이곳은 마취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있는데요. 통증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서 오직 시술 결과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마취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시술이 진행되면 안전한 시술인데 결국 전신 마취로 넘어가는 하나의 일종의 스펙트럼과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 중에도 혈압이라든지 환자분의 상태를 잘 살필 수 있는 마취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연 씨가 받을 시술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피부 속 콜라겐 재생을 돕는 리프팅 시술입니다. 처진 윤곽을 보다 정돈된 인상으로 개선하고 피부를 한층 탄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는 항노화 관리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음파 리프팅은 말 그대로 리프팅 시술입니다. 초음파에 집속된 열점을 만듦으로써 피부 속을 태우고 그 태운 작용에 의해서 쪼그라드는 효과, 힘을 통해서 얼굴이 리프팅이 되는 그런 시술이고, 당극성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당극성 고주파가 진피에 열 에너지를 줌으로써 잔주름이나 탄력, 피부 재생을 시키는 탄력 개선 시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술 일주일 뒤 소연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그녀가 강사로 있는 모델 아카데미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오늘도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강의를 하는 소연 씨. 시술 후 한층 탄력이 살아난 얼굴은 턱선을 더욱 매끄럽게 보이게 하고 전체적인 인상에도 생기를 더해주는데요. 그 변화는 일하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전에는 이 라인이 뭔가 명확하다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시술 받고 나서 이 라인이 정리가 되니까 살이 조금 빠졌다 이런 말도 주변에서 좀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거울 볼 때마다 턱선이 좀 살아나는 그런 걸 좀 느껴서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동안으로 가는 비결은 결국에는 환자의 상태, 본인의 상태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하시고 상담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동안이라는 것은 피부 전반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리프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색소, 염증 개선, 여러 가지 다방면을 다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하시고 설명 들으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셔야지 동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이지만 원인을 알고 미리 관리한다면 세월의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지 않을까요? 노화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처럼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기 전 내 피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